독일의 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더니 곧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네요. 아니, 새 쌍둥이. 잠시만요, 내 쌍둥이입니다. 한두 명도 아닌 무려 4명의 아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듣자 케이트와 그녀의 남편 마르쿠스는 말문이 막혔죠.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던 케이트 슈미츠입니다. 제 남편 마르쿠스와 저는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병원들은 최신 기술과 최고의 의료진을 자랑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마침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저희는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던 중에 담당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한두 명도 아닌 무려 4쌍둥이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저희는 기쁨과 놀라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4명의 아기를 한꺼번에 출산하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독일의 여러 병원에서 저와 4쌍둥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병원들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마르쿠스와 저는 큰 실망과 두려움을 느꼈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대학 시절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4쌍둥이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도 있다고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도 마침 한국으로의 근무 제안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깊은 고민 끝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큰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한국에서 4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나 컸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 병원의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는 매우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죠.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담당자는 우리를 병원으로 안내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점차 안심이 되었어요. 한국 병원에서의 첫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희는 한국의 거리와 풍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4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불안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독일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출산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병원은 최신 장비와 시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환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은 마치 고급 호텔의 방처럼 아늑하고 편안했어요. 병실에는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병원 내에는 환자를 위한 공간과 편의점도 있었어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제가 한국에서 출산하는 동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병원의 의료진은 매우 전문적이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저의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었어요. 그들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과정에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제가 한국에서의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큰 힘이 되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병원의 의료진들은 항상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번 진료 때마다 저를 격려하며 내 쌍둥이 출산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설명 덕분에 저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극복할 수 있었어요. 출산을 앞둔 며칠 전 병원에서는 저와 남편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출산 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내 쌍둥이를 출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어요. 또한 출산 후에 필요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에 대한 자세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우리는 출산 이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드디어 출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저와 남편은 분만실로 이동했습니다. 분만실은 최신 장비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의료진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신뢰감을 주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었고, 저는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 출산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4명의 건강한 아기들이 무사히 태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기들이 무사히 태어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은 신속하게 아기들을 케어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들은 아기들이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저와 남편에게 아기들을 한 명씩 보여주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병원의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저와 아기들을 위해 최고의 케어를 제공해 주었고, 가족과의 영상 통화로 아기들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한국 병원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저와 아기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었고, 저는 그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한국 병원의 의료진들은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와 아기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아기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저의 회복 과정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였어요. 특히 병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프로그램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산후조리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간호사들이 신생아 돌봄과 산모의 회복을 돕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 덕분에 출산 후에도 충분한 휴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었고, 내 쌍둥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었죠. 출산 후에 스트레스와 변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상담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출산 후의 어려움과 걱정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는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해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출산 후 몇 주가 지나고 병원에서는 제 부모님과의 영상 통화를 준비해 주었어요. 부모님은 독일에 계셨기 때문에 아기들을 직접 보실 수 없었는데 병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저희 가족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준비해 주었고 부모님은 화면을 통해 내 쌍둥이 손주들을 볼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고 저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죠. 또한 병원에서는 출산 후 매일 아침 아기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음악은 아기들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병원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음악을 듣고 있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병원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저희 가족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이 파티는 병원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한 것으로 저희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선물과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수제 인형과 손편지는 저와 남편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들은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러한 감동적인 순간들은 저에게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단지 출산을 위해 선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한국 병원에서의 출산 후 회복기를 마치고 저와 남편은 아기들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지원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이 환영 인사를 건네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웃들은 우리가 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특히 아기들이 4명이나 되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기저귀나 아기용품 등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러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은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는 아기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역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 아기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신생아 돌봄에 대한 워크숍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와 남편이 아기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더욱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도우미 서비스였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는 출산 후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는 저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도우미분들은 집에 찾아와 아기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어서 아기들을 돌보는데 매우 능숙하였고 저와 남편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죠. 한국에서의 일상은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 덕분에 너무 좋았어요. 아기들을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은 저희 가족이 한국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또한 한국의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는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병원 방문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간편하게 예약을 할 수 있었고 교통 시스템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영되었고 아기와 함께 이동할 때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또한 한국의 깨끗한 환경과 공원은 아기들과 산책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병원 밖에서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내 쌍둥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 사회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은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와 남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를 통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독일로 돌아가서도 사람 중심의 배려와 지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기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명소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이 모든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전통 음식을 나누어 주며 명절의 의미와 풍습을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죠.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독일에서도 실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배려를 독일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의료 시스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독일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독일에서도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저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진정한 환자 중심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무엇인지 배웠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사회적 지원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았죠. 이제 우리는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배려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배려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호평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의료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신기한 것들이 많다며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먼 미래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나 재미있는 사연을 제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청하실 추천 영상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두근감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